네, 놀주입니다. 예, 오늘도 2부 준비했고요. 2부는 오늘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다가 그 눌림목 종목에 대해서 LK 사명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유사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나온 종목들을 갖고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눌림목 패턴에 대해서 잠시 한번 같이 공부 좀 할게요. 그 정별 종목이 이평선이 밀집이 된 상태에서 크게 이격도가 발생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기 아주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왔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두산, 삼성중공업은 요즘은 다시 조정 주고 오르니까 괜찮은데, 그 조정을 겪지않은 종목들을 사실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 대체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 근데 그런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면 가장 좋은 종목은, 안전하고 가장 좋은 종목은 이런 눌림목 종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눌렸다가 올리는 그 순간은, 눌리는 거는 저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올리는 순간은 세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할 수가 없죠. 단지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신뢰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복골복이기도 해요. 물론 눌림 주다가 밑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를 여러 개 확인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라고 하면 밑에 그 중단기 이평선들이 많이 깔려 있나,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거래 잔디까지 이어지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정배열이라든지 정배열 초기라든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저항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3차, 4차 이렇게 어떤 그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자꾸 높여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그 LK 사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정배열, 거의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여기 모여 있고요. 그 완벽한 이쪽이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죠, 일단. 그리고 뿜어 올려줬어요. 거래를 동반하고 장기 이평선들을 다 한 방에 뚫어 올려서 강한 힘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잡으면서 위에 매물벽을 먹는, 소화해내는 과정도 해놓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네 역할 수행하고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조정만 마무리 잘 되면 이거 이상 한 방에 뚫어 올리겠지, 쉽게 올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추격을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추격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여기를 놓쳤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놓치더라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눌림목 패턴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거래 잔디까지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거 기대를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살짝 더 올리죠. 그러면 얘는 못 떨어뜨리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라 하면 매집이 이미 충분히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세력이 와서 물량을 흡수해 갈 수 있게,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충분히 올릴 수 있을 자신감이 있을 때는 더 떨어뜨리지 않겠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거래가 완전히 줄은 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가 시작이 돼요. 분할로. 근데 이게 여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길면 길수록 상승폭은, 에너지는 훨씬 클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지 모르니 조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분할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터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눌림목 종목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LK 사명 같은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 LK 사명에 비하면 좀 지저분하죠, 그림이. 근데 이 친구가 나타내는 거는 떨어질 때 우선은 이 친구가 조정주는 명분이 있죠. 위에 조정주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줬기 때문에 조정 인정,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을
흡수하는구나라고 일단 거기는 생각할 수 있고, 명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명분이 있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거래가 죽어요. 이런 것도 조건이 합당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선은 바로 밑에 있는 이평선이 되겠죠. 20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더 떨어지면 56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56선이면 너무 깊어요. 한 반 정도까지는 보면 대략 한 이 정도 선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좀 깊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선에서 조정이 되고, 팡 튀어올랐죠.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촘촘히 모아지면서 올라갔으면 좋은데, 우리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명분이 있는 거죠. 지지하는 명분에서 정확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지지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분할 매수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 친구도 엄청난 기술적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쭉 올랐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있는 지지선이 20선이죠. 20선이 오락 깨지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질 건가? 기대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술 수출이 크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이렇게 끝나지 않을 주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떨어질수록 땡큐인 거죠. 떨어질수록 아주 고마운 일인데 너무 기다리다가 놓치면 안 되니까 유심히 봅니다. 20선이 다 깨졌어. 20선이 회복되는지를 궁금히 봐야죠.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아주 정밀하게 딱 지켜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종가가 딱 지켜져요. 그럼 이거 누가 종가 관리를 하는구나. 종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서잖아요. 오케이. 이날이 분할 매수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약에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 했겠죠. 근데 정말 원칙적이기도 하게 20선 위에서 딱 반등을 해주고 그날 뿜어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저는 일단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근데 또 조정이 시작됐죠. 그러면 보통 센 주식은 여기 50%까지 조정 자리예요. 근데 요 위에 5선이 있고 전환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떨어져도 여기까지 있구나 생각하고 이 근처에 오면은 이제 분할 매수가 시작이 또 되는 거죠. 하루, 이틀.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큰 호재가 있는 주식은 이렇게 꼬꾸라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깨지고 여기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서서히 분할하고 이렇게 장대 한몫 나면 일부 또 분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5일선을 타고 가든지.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매도를 했냐면요. 일단은 버텼죠. 두 번째 날 제가 매도한 것 같은데, 원래 5일선 위에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차트를 많이 보는 게 죄예요. 어쨌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요. 전체 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몰라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그냥, 참 맨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그냥. ABL. 여기서 모아 갔는데 운 좋게 터진 거죠. 사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거였어요. 저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확신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날 매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이백. 이 친구는 저는 이날 매도를 했다 그랬죠. 너무 웃겨갖고. 그 다음날 줄상쳐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보세요. 일단은 이평선들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다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여기서는 조정을 줄까? 기대를 하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가도 거의 완벽한 조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20선까지만 떨어뜨리고 얘도 보세요. 저점이 야금야금 높아져요. 두 번째 날은 여기고 세 번째 날은 여기고 장대 한번 뽑네? 그럼 이날 분할 매수 들어가요. 위에서 노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이날도 계속 들어가요. 밀리네? 밀려도 괜찮아. 20선 위야. 조금 그래도 불안은 했겠죠. 그래도 어차피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또 올려. 또 올려. 이제 20선 밑으로 안 떨어지죠. 여기가 이제 확신 구간인 거죠. 예. 여기가 확신 구간이에요. 왜냐면 좀 전에는 20선 떨어지거나 20선에서 조정을 줬는데 지금 20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예. 그럼 여기가 매수 급소죠.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매수 급소입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예. 여기도 매수 급소 자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매수급소, 여기가 매수급소, 여기도 매수급소. 그냥 계속 분할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운 좋게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올릭스. 이 종목도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쭉 상한가 치고 이게 흔들면서 조정을 주는데 여기까지 오나? 올라? 분할 매수에 더 떨어지네? 여기까지 가. 근데 이런 종목의 확신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가진 주식이 절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없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조정이 왔어? 올라? 여기서 다 분할 매수 해야죠. 떨어져? 그럼 잠시 대기. 여기 왔어? 또 매수? 올라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타고 가는 거죠. 또 흔들 수는 있죠. 근데 흔드는 게 이게 2번, 3번, 4번 반복될수록 상승할 확률은 더 커지고 에너지는 증폭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릭스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점도 여기 보세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 주면 분명히 이 저점보다 또 높은 데에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죠, 또.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정말 안정된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 눌림목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 자리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를 이탈하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합니다. 대신 역배열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는 5일선이나 전환선을 기준으로 하고 정배열 타고 가는 종목도 역시 5일선이나 전환선 기준을 하면 매도 기준은 명확하죠, 서로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눌림목 매매하고 5일선 타고 가는 매매 그리고 매물 공별 차고 가는 데 쪽이 가장 안정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매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더듬어 보면서 하나씩 내 거로 만들어 가는 거죠. 뭐. 네, 고맙습니다. 놀주였습니다.